벌써 비상계엄 그 선포한 지가 네. 2달이 다 됐더라고요. 네네. 네. 그날 현장에서 어떤 광경을 목도하셨죠? 저는 참 계엄군을 만나리라고 언제 생각을 했겠어요. 네. 서울의 봄 보면서 계엄군한테 졌던 그 아픔, 누구나 다 이 정우성을 응원하는데 결국은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계엄군을 소년이 온다해서 그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무차별 총격으로 이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죽였던 그 계엄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네. 제가 소년이 온다를 예전에 읽고 다시 읽고 있었어요. 어떤 작업을 그 즈음에 그날이요, 12월 3일 날. 심지어는 네, 그래서 너무 동호의 그 아픔. 야. 친구는 죽었는데 나는 살았어. 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양심이 계속해서 괴로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날 이렇게 방송하고 끝나고 이렇게 강남을 이렇게 올림픽대로에서 강남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계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미쳤나 이런 생각부터 했죠. 네. 이 사람이 미쳤나? 거짓말 아닌가, 가짜뉴스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함세웅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죠. 먼저 네. 신부님 계엄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괜찮아. 그러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계엄을 했는데 왜 안 잡으러 오지? 이런 얘기. 계엄을 하면 이미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을 다 이렇게 먼저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는 이상하다 했어요. 그리고는 박지원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통화를 하시고요. 네. 어디 있어, 뭐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서로 다 미쳤다 이 얘기를 하고 어찌해야 되냐, 국회로 모이자. 그래서 나 국회로 가고 있으니 빨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 제가 11시 전에 도착했습니다. 11시 전에요? 11시에 봉쇄하기 시작했는데 11시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국회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봉쇄하는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담을 넘었죠. 네. 거의 제일 먼저 담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국회 경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국회 정문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는 국회 관계자들이나 국회의원을 거기서 맞았죠. 아니, 사람들이 당시에 비상계엄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선배 말대로 가짜뉴스 아닌가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날의 그 생생한 광경을 네. 국회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네. 그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했죠. 저희 방송 봤잖아요. 네. KBS에서 이제 잘리고 나서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했는데 그 팀이 다 가가지고 저희 팀은 방송을 제일 먼저 했었죠. 누구보다 빨리 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뭐 이제 방송을 했죠. 제가 하고 있다가 이제 계엄군을 만납니다. 저희는 뭐 그날 방송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게 다른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저희 팀을 데리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다가 이제 계엄군을 맞닥뜨리죠. 네. 처음으로 계엄군을 만난 시민이었고, 그 다음에 시민이 계엄군을 오히려 폭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주장을 윤석열 폈죠. 씨가 지금 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폭행했다는 폭행범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멱살을 잡고 흔든 거는 맞아요. 근데 서로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몸싸움을 처음 벌였는데 다른 그 국회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당황해서 어찌해야 될지 몰랐는데 근데 계엄군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려갔죠. 욕을 하면서 니네들 여기 어딘지 알고 왔냐,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더니 밀려갔습니다. 뒤로 밀려갔습니다. 밀려갔을 때 계속 쫓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 지휘관한테 가서 따지고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역사에 죄를 짓는다 하면서 막 따지고 혼냈어요. 제가 혼낸 사람이 김현태 단장이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방송에 네. 꾸준히 모습을 드러나고 계신 근데 그분. 김현태 네. 단장,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얘기를 하고 모든 그 계엄군들, 특공대들 다 가가지고 다 멱살을 잡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때 그렇게 찍었죠. 근데 창통도 그 상황에서 상황적으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라는 게 과거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대학 때 좀 훈련된 거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학 때 백골단하고 많이 부딪혔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요. 그날은 백골단하고 그 몸싸움 하던 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머릿속에 생각이 잔상으로 있었습니다. 떠올랐고. 네네네. 네. 그 경험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야,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계엄군 상당수도 예. 다른 사람 얼굴은 몰라도 주진우 기자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네. 음찔하죠. 음찔하면서 방송도 하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충돌하면 안 된다. 음. 욕은 했지만 제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상황이 벌어지면 당신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김현태 단장을 이제 현장에서 봤다고 하셨는데 취재도 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래저래 취재하는 모습도 이제 나온 네. 거고 한 건데. 주기자 라이브를 보시면 다 알아. 그러니까 네네, 자, 그런 건데 네. 김현태 단장이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 김현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김현태 네. 헌재에 나왔던 김현태 다르죠. 국민의힘과 또 같이 있는 김현태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다르죠. 네. 이게 말은 그렇게 바뀌는데 김현태 단장이 데려왔던 707 특임 대원들이 그날 뭐 총을 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와서 그냥 웃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신사답게 와서 그냥 간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처음에 당연히 막 네. 밀어붙였는데 그 707 대원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조끼를 입었어요. 조끼가 한 10kg가 넘을 거예요. 거기에다 총을 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는 데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아.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저희가 조끼를 잡고 제가 흔들고 그러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그 대원들이 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기도 했고 후문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후문을 봉쇄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후문을 두 줄로 봉쇄해서 멱살을 잡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밀었는데 밀리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왔을 뿐이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지당하고 저지당했을 뿐이지 그 국회를 점령하러 온 것도 맞고요. 그래서 봉쇄하고 점령하려고 했겠죠. 국회의원들을 네. 끌어내려고 했던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뀌는데 자기가 사법 처리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이 바뀌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적으로 불쌍하기도 한데 안타깝기도 하고. 이 네. 거짓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가 말을 바꾸는 거는 이 대세에 아무런 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비상계엄 사건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사건을 오랫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름하여 명태균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이 사건이 다 이어집니다. 이어진다. 네.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12월 2일 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황금폰 이거 공개하겠다. 이 검찰은 못 믿겠다. 그 전날에 네. 네. 못 믿겠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황금폰을 국민한테, 언론한테 그리고 민주당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황금폰의 위력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윤석열. 네. 그리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김건희 씨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 비상계엄을 왜 12월 3일에 선포했을까? 그 가장 몇 가지 이유 중에 주요한 이유가 명태균 씨 관련된 일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하고 있고요. 여러 확신이 들 만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즈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결국 요체라는 것은 또 명태균 게이트이지 않습니까? 자, 그 김건희 네. 특검법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거부권으로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데 명태균 사건이 특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퀄.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내용들을 남겨놨어요. 그 명태균 사건이 처음 나오자마자 이제 아이고 저기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죠. 한두 번 본 건데 경선 때 도와준다고 해서 한두 번 본 건데 그렇죠.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얼렁뚱땅. 네. 네. 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윤석열과 관련된 어떤 발언이 나오거나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를 그리고 공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김건희 여사의 얘기는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잘랐는데 박절하지 못하게 김 여사는 계속 얘기를 들어줬나 보다. 네. 그럴 수 있는 거지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는 주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용산에서요. 됩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보고서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또 명박사께서 한 달 내에 뭐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한 달 만에 뭐 무너진다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는데 대통령실에 용산에 몇 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고성 네, 메시지를 경고이기도 하고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끝까지 자기는 용산에 대해서는 용산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런 신뢰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굉장히 뭐라고 협박이나 아니면 이게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용산에서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구명 메시지 전파 방식이라는 게 네. 공적인 채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네. 보면은 사적인 채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자를 다 한 겁니까? 네, 몇 가지 채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채널. 네. 몇 가지 채널이라고 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여당에 소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대통령과 소통 가능한 인물들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타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크진 않았고요. 다른 사설 뭐 얘기 다 할 수 없어. 방송 또 따로 하셔야 되니까. 아니 방송이 내 네.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뭐 취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고 뭐가 됐고 그리고 어떤 게 이렇게 트리거가 됐겠다는 것까지는 다 돼 있는데 제 방송이 중요해서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명태균 이 사건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그만 힌트를 주신다면은 그 쉽게 구명 메시지 수신처가 네. 김건희 여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둘 또? 다예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믿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도 계엄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와이프도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엄날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일단 저기 피부과에 가신 거 뭐 맞잖아요. 행적에 대해서. 네. 피부과에 갔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께서 그날 기자들이랑 저녁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모를 리가 없는데 저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그리고 수많은 별에 대한 이런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됐지만 네. 그 중간에 있었던 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일찍 도착한 장관들 그다음에 맞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김태효 차장 등을 비롯한 핵심 실세들 그리고 경호처 이런 부분이 지금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벙 떠 있거든요. 헌재에서는 이걸 다 뭐 형사 사건을 다 수사하고 이 사건 관계를 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는 그냥 원래 그런 절차죠. 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수사가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이 빨리 빨리 지금 발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선배 말씀 의거하더라도 결국 계엄이라는 게 여러 가지 동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보고 계신 것이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트리거가 된 부분들이라는 게 창원지검이 이제 그 핸드폰을 입수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내용이 이미 공중에다 공개가 돼 있고 네. 차차 내용을 알았을 텐데 그 11월 초에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예. 창원지검 수사가 외견적으로는 적어도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네. 맞는데 본인들은 또 황금폰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한참 그거를, 걸려요. 예. 너무 많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수사 의지가 없었어요. 창원지검 이미 명태균 얘기가 돌아다닌 게 뭐 몇 년 전인데 그 내용을 검사한테 배당도 안 하고 뭐 그냥 수사와 네. 관계없는 계장님들한테 맡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건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가서 몇 번 체크하고, 했고 네. 그 다음에 고소 고발 사건도 누구한테 배당이 됐는데 안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명태균이 그래 공직기강에 가고 검찰에서 가고 감당할 수 있겠냐?
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한데 네. 그래서 안 했어요 수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은 매를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검 아니요 그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크고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니 맞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잖아요. 네. 그 예를 명태균 씨가 공천에 관여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안 부르고 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없는 상황인데 이 황금폰을 나중에 줬죠. 황금폰을 명태균 씨가 제출한 거는 사실 명태균 씨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편해 보이더라고. 네, 네. 얼굴이 해쓱해졌어요.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고 까칠해졌고 발도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네. 거의 걷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 그 병보석 해달라 그러면은 네. 근데 검찰 쪽에서 황금본 주면 이렇게 고려해보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황금폰 전에 저기 핸드폰이 저 휴대전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전화 그리고 그 전화를 백업해놓은 USB 그런 것들이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충분히 수사하고 남을 근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안 했어요. 아니, 선배가 이제 명태균 씨의 외견상의 용모를 묘사하시는 걸 보니까 최소 재판은 갖거나 면회를 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솔직히 면회 다녀오신 거죠 이미 지금. 보긴 했죠. 네, 이미 봤고 네, 이미 아무튼 봤죠. 명태균 씨가 워낙 선배를 이제 밖에 있을 때 의지하는 측면이 정서적으로 있었기 의지는 때문에 아니야. 아니에요. 의지는 아닌데 네. 제가 명태균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가족끼리 맨날 제 방송을 보고 방송 중에 전화해. 야! 막 하면서 따지고 방송 끝나면 전화해서 네. 뭘 따지고 계속 했으나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얘기가 좀 뭐라고요? 설득력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고 낱낱이 뭐 있습니다. 내용까지 여쭤보진 않겠지만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교류를 지금까지 하신 겁니까? 아니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뭐 자주 얘기합니다. 아, 그 서신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전화 편지도 왔다 갔다 네. 하고요. 그리고는 또 면회 가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오늘은 누가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해오고 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게 명태균 씨가 어쨌든 간에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검해달라. 그리고 껍질을 벗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의사가 저는 진위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거든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 벗길라 근데- 그래요 지금? 근데 뭐 명태균 씨가 어. 안고 가겠다. 자기는 창원 사람이고 보수 정당, 보수를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지방에 있었지만 그리고 또 저기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도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안고 가려고 했는데 저기 대선에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삐쭉삐쭉 나오는 사람들이 명태균이 걸리는 거야. 자기가 찔리니까. 어. 그래서 명태균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명태균 사기꾼이다. 계속 그렇게 하죠. 명태균 네. 나오면 상관없다. 고발해라 막 하면서 하다가 그래? 몇 가지를 했죠. 또 그러니까 반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명태균 씨 쪽에서. 그러자마자 고소 고발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니네들이 공격하면 나는 응대하겠어. 이 네. 수준인데 오세훈 시장한테는 그 감옥에 있는 명태균 씨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내 옆방에 와서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디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저기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서로 간에 카톡 하나도 없었다고 했지만 너무 많은 교류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더 말하고 싶은데 진짜 지금. 많아. 진짜 많아. 여론조사도 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어. 야. 많이 해줬다는 거는 많이 만져줬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오세훈 시장이 막 급해가지고 전화합니다. 지금 뭐 나는 사기꾼이어서 멀리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뒤에 멀어졌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전화합니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나 받았나? 전화를 받았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합니다. 본인이 주장하기를. 네.
급히 전화해가지고 나경원이 계속 이긴다. 서울시장 선거 때요. 나경원이 계속 이기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1%라도 더 나오는 여론조사를 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오. 내가 계속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까? 1%라도 더 나온 여론조사를 달라. 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아 실제로. 자, 그 돈을 누가 줬냐? 오세훈의 아주 가까운 경제인 오세훈 스폰서라고 그 지목되는 지난번부터 늘 언급됐던 그분이 언급됐던 한 사람이 겁니까? 돈을 줬습니다. 네. 돈을 얼마 줬고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그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또 돈을 줬어요. 이건 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분 한 분만 거론이 됐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분도 또 있어. 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시장이 되고 나서 저기 명태균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돼 폄하하고 막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 네. 거지. 그 되기 전까지 되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되게 야. 열심히 했어요. 홍 시장은요. 홍 시장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홍 시장에 네. 관련된 여론조사 부분이 나오면 홍 시장은 매우 곤란해질 겁니다. 매우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네. 이분도 명태균 씨가 이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무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하나는- 올해 만나셨기 때문에. 하나는 얘기해야 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뭐라고 선배가 이제 만나시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적으신 거죠? 자, 네. 대선에 기웃거리는 자들 앉았던 자리마저 빗자루로 쓸어서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합니다. 앉았던 자리마저 쓸어버린다. 대선에 기웃거리는 자들 앉았던 자리마저 빗자루로 쓸어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홍 시장이 있고요, 오 시장이 있고 박형준 시장은 박형준 시장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론이 되고 있는 여기까지는 건데. 원희룡 씨도 마찬가지예요. 원희룡 씨 나섰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를 명태균 씨가 이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오세훈 그 시장과의 그런 통화 내용과 관련된 주장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휴대전화 복구라는 걸 통해서 뭔가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 가능한 상태인 겁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큰 자세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 문자 그리고 그런 통화 네. 이후에 자기의 설명이 붙어지면 폭발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탄핵으로 이끌었는데 저 시장들 내가 만든 사람인데 내가 네. 이렇게 정리 못하겠냐 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뭐 강력한 의사 표시나 다름이 없는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그 알지만은 그 창원 교도소에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접견을 선배가 이제 면회를 가게 되면 깊게 나오네 이 선수. 아니 선배 왜냐면 이제 그 내용들이 네. 사실 녹음을 하거나 녹음도 되죠. 다 녹음도 적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이런 상황을 뭔가 캐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네. 검찰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이 내용을? 네, 이 내용이 통화에 나오는데 문자에 나오는데 왜 몰라? 그리고 이걸 다 백업해놨는데 왜 이걸 모르겠어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 용산에서 부들부들 덜덜덜덜 하는 거죠. 야, 근데 저는 최근에 보면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이 갑자기 있던데. 갑자기. 근데 저는 이제 선배도 알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게 원래는 보통 마침표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요, 중간 수사 결과 네. 발표는 우리가 수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 원래는. 네,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아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검찰은 좀 검찰이 조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국가가 이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창원지검 수사는 특별하게 마지막까지 윤석열 김건희를 옹유하겠다, 호위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혹시나, 하는 게 예. 너무 보입니다. 너무 보여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검찰의 소환이라든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스탠스는 맞는 겁니까 아닌 맞아요. 겁니까? 그건 맞아요? 아우, 그래요? 그분은요. 네. 그분이 국회에 나오거나 어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네. 그 명태균이 날뛰는 거를 이걸 국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데
저기 윤석열 아저씨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한 90%를 자기가 얘기하거든요. 네.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거의 그냥 김치찌개나 주변적인 얘기만. 네. 음식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음식 얘기를 주로 하고 막 그렇습니다. 군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말을 닫고요. 아 시끄럽다 이렇게 갔다 오질 하고. 않았는데 당연히 그래. 당연하죠. 면제니까. 이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명 박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나한테는 잘 됐던데 내가 얘기하는데 진짜 명태균 아저씨는 그 날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얘기에 95%를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얘기나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주도권을. 자, 네. 근데 요 얘기가 왜 나왔지? 자, 이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검찰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미. 네. 그리고 검사들이 이미 전화기 나오고 뭐 나왔잖아요. 네. 근데 크고 중요한 내용은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격가지 이제 지역적인 것들 위주로. 네. 김영선 그때 회계장부는 어땠나 뭐 강혜경 김태열 그 관련돼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가 명태균한테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많이 좀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 예우도 잘 받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마구마구 했습니다. 예? 변호사 제끼고 막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쏟아냈는데 근데 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많이 해놨는데 네. 많이 떠들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잖아요. 기자도 취재도 수사 영역하고 비슷한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명태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 윤석열의 선거 개입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세훈의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론조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홍준표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항목을 지어가지고 수사를 이어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역적인 수사를 더 열심히 했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특검 도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인데, 네, 특검 해야죠. 명태균 씨가 이 국면에서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민주당한테 이제 이런 요구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공익 제보자로 좀 해달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태열 소장이라든가 강혜경 씨에 대해서 약간의 적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혹시 셈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약간 들기도 하거든요. 공익 제보자라고 네.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건 또 명태균 씨의 좀 자존심이 이런 건 것 같아요.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졌냐면은 뭐 이게 김건희, 윤석열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보면 김영선과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 네. 강혜경 씨가 돈 거래를 잘못하고 회계를 잘 안 해가지고 불거진 얘기다.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공익을 얘기하냐. 자기네들이 잘못했고 회계를 잘못했고 돈을 다른 데다 쓴 얘기인데 강혜경과 김태열이 돈을 따로 쓴 얘기를 가지고 무슨 공익 제보를 하냐. 중요한 게 이거 아니냐.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공천 개입이고 이 정치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고 선거 개입을 했고 그래서 이 정치판 이 선거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말할 생각이 있다. 아 그런 의사예요? 그런 의사예요.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들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을 빼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강혜경 김태열 씨가 하는 얘기가 명태균은 뭐라고 했다더라. 그 얘기죠. 명태균이 누구랑 뭐라고 했다는데 전문이니까. 명태균이 나와서 내가 나와서 진실을 밝히겠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면 지금은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니 선배는 거듭 면전에서 만나고 들어서 이제 그 확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직접 안 뵀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확정적으로 여쭤보면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를 버린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버리진 않았죠. 버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지 그게 여기에 다 담겨 있어. 이거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진실의 조각들은 나와 있어요. 이걸 네.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어려운 네. 거죠. 그러니까 진술을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황을 보고 메시지를 보더라도 진술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피의자가 이렇게 밀어줘야지 사실 사건이 가는 건데. 그렇죠. 이 문자가 네. 그때 이게 되라고 상황이 얘기해 줘야 어떤- 되는 그렇지,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뭘 이게 공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네. 진실의 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판을 깔아주면 명태균 씨는 다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명태균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야겠네. 보니까. 그걸 좀 네. 열어서 네, 이 사회 국정조사든, 네. 이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요 진짜 가관이다. 특별히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네. 네. 아니 이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남상권 변호사님도 네. 사실은 성향 자체가 뭐 진보일리는 사실 아니, 만무하잖아요. 아니요. 예. 뭐 전형적인 보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뭐 국힘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셨고 그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민주당과 가까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서요. 전혀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진짜 보수고 이분은 좀 국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누구한테 그 뭐지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 얘기 나오니까 이거 네. 이재명 대권 고속도로 아니냐, 이거 보수 괴멸 프로젝트 아니냐 막 이렇게 네. 발끈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좀 특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남상권 변호사에 대한 세평도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전직 경찰 간부를 만났더니 자기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보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네.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하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민주당이 뭐 이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용했다 이렇게 네.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기도 해요. 명태균 균 측에서 네. 명태균 변호사가.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된다, 이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에 궁금해하는 게 황금폰이라는 게 일단은 검찰이 압수해서 포렌식을 거의 막바지라는 설명인 것이고 또 모르는 폰이 더 있다는 뭐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던데. 아니 거기까지 그건 아니에요? 있는 네. 것만 해도 황금폰이 나오기 전에 네. 저기 가져갔던 전화기만 이렇게 잘 보더라도 분석해도 네. 충분하다. 네,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는 차고 넘친다. 차고 그런데 넘친다. 네. 이 황금폰에서는 수만 개, 수십만 개 그 증거들이 쏟아지는데 그걸 분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